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소서에 들어갈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기업에다가 나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써야 할 이야기와 쓰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일단 써야 할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자소서는 면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된 이야기들이나 경험들은 당연히 써줘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 자소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개입하고 내가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해서 결과물이 달라진 이야기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기업에게 인사 담당자에게 여러분들이 꼭 이야기해야 할 내용들이죠.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이야기. 그런데 쓰지 않아야 할 이야기들을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써야 할 이야기를 안 쓰는 것보다 쓰지 않아야 되는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서 오늘 이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소서 첨삭을 하면서 제 1번은 이런 겁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자소서는 면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정이 흔들리는 이야기라면 이런 거죠. 면접관 입장에서 면접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는,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그런 면접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예외 없이 탈락시켰습니다. 제 경험상. 네, 손수건을 건네주고 싶고 티슈를 건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인간적으로 대우를 해줄 뿐이지 업무하는 상황 속에서 업무를 하는데 눈물을 보인다? 조금 혼내고 조금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격앙되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안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이 흔들릴 만한 이야기들을 자소서에 적으시면 면접에서 이야기하게 되니까 감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 위험한 일은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관으로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1번 이제 대표적인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수를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걸 표현하다가 이 실수가 좀 엄청난 거예요. 이 실수라는 것이 엄청난 거. 그래서 저 그런 것까지 봤어요. 그래가지고 법을 어기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법규를 그냥 살짝 어떻게 하다가 어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법이 어겨지는 그런 상황, 그런 실수를 통해서 자기가 성장했다고 쓴 자소서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와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가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성장했다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실수가 먼저 보여요. 실수가. 그래서 안 부를 가능성이 높죠. 이거 또 그런 실수하면 어떡해? 그래서 실수를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법 또는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상규나 상식이나 상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틀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를 통해서 성장할 때 특히나 법이나 규정을 어겼었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성장은
가정에서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죠. 예. 그리고 또 딴 나라 상식 이런 경우도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4차원이라는 이야기가 사실 드라마 속에서는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을, 생각이 많을 것 같고 창의적일 것 같지만 조직에서 4차원인 사람을 상대하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4차원으로 해결했다는 것 또는 4차원으로 생각한다는 걸 너무 스스럼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보여드리기가 애매해서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 다른 상황 속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써야 할 이야기를 좀 써주라. 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써주라는 게 얘기죠. 그러면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항공업 쪽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서비스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 서비스는 뭡니까? 서비스란 고객이 편안하게 또는 고객이 원하는 또는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뭔가가 플러스가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저 이 사례를 갖다가 직무와 관련된 저도 지금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면접 강의에서 이성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에게 수강생에게는 그 내용이 더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매력을 높이는 것은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과감히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 물론 강의 평가에서는 매우 만족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죠. 이제 제 사례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면접 강의에서 이성에게 어필하는 법을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고객이 진짜 그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그런데 제가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큰 맥락을 벗어나지.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고객이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줘야 됩니까? 아니죠.
큰 맥락은 뭐냐면, 가장 큰 맥락은 서비스업은 고객의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나를 때려줘. 그것이 고객이 원한다고 해서, 근데 그게 고객한테 필요할지는 그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는 고객을 갖다가 신체적으로 압박할 수도 있어요. 그게 고객에게 필요한다면. 하임리히법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목에 뭔가가 끼었을 때 뒤에서 배꼽과 해가지고 명치 사이를 갖다가 압박해가지고, 예, 목에 낀 것을 빼내는, 압박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건 고객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고객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예, 큰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도 보시면 그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면접 강의에서 이성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건 일견, 얼핏 봐서는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큰 맥락. 면접 강의는 면접에서의 강점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잖아요. 그 큰 맥락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로서도 매우 만족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꽝꽝 도장 찍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이야기, 이런 거죠. 네. 7개월여의 코칭을 통해서 땡, 부. 다 알겠지? 항공사에 합격한 제자가 가장 먼저, 저 같은 경우에 협업해서 코칭을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연락 준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축하받아 마땅한다, 뭐 해가지고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가장 먼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친구들보다, 사실 여기서 친구는 이제 이성 친구, 남자 친구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확실해요? 취준생, 직장인, 확실하죠? 확실하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카톡 내용을 좀 써주셔도 괜찮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 7개월 코칭 과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이야기, 직무와 관련돼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이야기는 되게 좋죠.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고,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에게 설명해 가지고 알아들을 정도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소서에 들어갈 나의 이야기는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비포, 애프터, 이전과 이후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뭔가를 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직무에 관련되면 가장 좋고요. 내가 감정이 흔들리거나 면접관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것들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쓰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은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소서를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소서를 쓴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즉, 성장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취준을 하고 또 이직을 준비하고 하면서 자소서를 쓰고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은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있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끝날 거고 여러분은 원하는 곳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